그러면 가처분은 없어지고 얘만 발생하는 거죠? 그럼 머릿속으로 이것만 지우면 되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자,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주의사항을 이제 알았고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그것만 알아서는 우리가 뭔가를 주의해야 되고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는 효과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다 조심하는 걸 다 빼버리면 나 또한 이 90%의 레드오션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빠져나가야 이 빨간 바다가 아닌 파란 바다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모르면 이제 빠져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주의사항을 드린 거고요.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씩 빠져나가 보자고요. 이제 90%가 아니라 10%로 나왔고요. 또 한 발짝 나오면 9%, 8% 이런 식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빠져나와서 대한민국 1%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쓰는 금액이 곧 낙찰가입니다. 자, 다시 이걸 볼게요.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맞습니까? 내용을 제가 보라 했는데 내용이 없어. 물론 등기에는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없는 걸 굳이 내가 찾아갖고 온 이유는 내용이 필요가 없어. 선순위 가처분이고 인수죠? 자,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았어요. 누가? 가처분권자가. 제가 좀 과하게 해볼까요? 저한테 여러분이 막 소송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고 해. 아유, 가자, 씨! 줘버린 거야. 자, 제가 아까 1년 동안 바쁘다 그랬죠? 바쁜다는데 갑자기 가처분이 내 등기에 들어와. 소송 들어와. 해줄게. 그 갑자기 안 바빠져.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죠? 가치가 없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마땅히 말소돼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은 먹자 이거야, 우리가. 됐습니까? 제가 이런 비슷한 거를 몇 개 갖고 왔으니까 한번 쭉 볼게요. 자, 선순위 가처분인데 이거는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지분의 가처분을 했어요. 2명 거 중에 1명 것만 가처분을 했다고. 자, 거기까지 뭐 큰 이상한 건 없어요. 했는데 여기는 내용이 있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래. 갖고 와. 내가 샀잖아. 그랬더니만 줘버렸어. 팔았죠. 아까랑 똑같죠? 똑같은 거지만 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다시 갖고 온 건데 아까 똑같은 거예요. 5개 서류 중에 하나를 빠져갖고 바쁘다라고 안 해갖고 소송까지 걸려고 했더니 줘버렸어. 그래갖고 여러분께 돼버렸어. 그럼 좀 이제 원맨쇼 좀 하자면 이제 이 사람은 관계가 없죠? 내 부동산에 내가 소송 건 거죠. 물론 순서가 이상하지만 그럼 당연히 하나는 없어져야 되겠죠. 이런 가치가 없거나 실익이 없는 소송들은 또는 가처분은 당연히 사라져야죠. 됐습니까? 하나만 더. 자, 1, 2가 가처분인 거 보니까 선순위 가처분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내용 읽어보니까 이거는 산 것도 아니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이에요. 예상컨대 남편이었나 봐. 이름을 보니까 이분이 여자분 같아. 남편, 부인 이런 것 같아요. 이혼하니까 재산을 분할해 달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인, 제가 남편 할게요. 했더니만 가져 씨! 줘버려서 다.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소송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 거니까. 이거 밑에 거 누가 빌려 쓴 거야? 이분이 빌려 쓴 거잖아. 이 사람이 빌려 쓴 게 아니고. 당연히 경매 나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전혀 없다. 재산이 많은가? 아니면 너무 귀찮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인수해야 되는 걸 했고, 그리고 이제 가처분의 권리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갖고, 그 가처분의 실익이나 가치가 없는 것들을 잠깐 봤어요. 그럼 이제 90%에서 이만큼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건 더 빠져나와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주제를 굳이 말하자면 소유권과 관련 없는 소송도 그 부동산에 관련돼 있다면 가처분을, 당연히 소송 전이니까 가처분을 걸 수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골라 먹자 이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이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지금 제가 후순위 가처분은 안 하니까. 그러면 또 안 써놨어요 또. 인수라고 써놔요 또 제가. 애매하면 안 써놔. 근데 안 써놓든 여기에 인수라고 써놓든 이런 건 우리가 골라 먹어야겠죠. 여기 말소 이렇게 써있거나 소멸 이렇게 써있으면 아마 이 90%가 할 거예요. 근데 눈치채셨겠지만 이 구독션이나 경매 사이트도 100% 맞는 게 아니죠. 지금은 한 95%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를 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꽤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내용을 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래요. 아까는 무슨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나 소유권 말소 청구권이었는데 지금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래. 자, 그러면 이것도 시나리오를 볼까요? 아마도 이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등기를 하고 안 해준 모양이야. 돈을 빌려 써놓고 근저당권 설정한다고 해놓고 돈은 빌려 쓰고 안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자가 왔죠. 근데 그런 사실이 아니라면 이 근저당권자는 지겠죠, 가처분권자는. 그럼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이겼을 때가 문제야. 맞습니까? 예. 이건 등기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등기를 보시려면 이렇게 내리면 보시면 되죠? 한 이 정도 보시면 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속도. 개그 했는데 안 먹히네. 전 이렇게 빨리 봐요. 네. 자, 여기 근저당권 설정이 있어요. 있고 채권자는 국민은행이에요. 좀 더 확대해 볼까? 하여튼 근저당권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말은 원래 없어야 돼요. 일반적인 등기에는. 이 밑에 말을 좀 보니까 딴 건 빼고 맨 밑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주인 동의도 없이 근저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겼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시 보기 편하게 경매지로 가보겠습니다. 이 가처분권자는 졌으면 아무 문제 없고 이것만 없어지고 이기면 이거에 따른 근저당이 나타나고 이건 없어져야겠죠. 그죠? 그게 어디 갔어? 1억 썼지. 1억 썼지. 이거예요. 그러면 가처분은 없어지고 얘만 발생하는 거죠? 그럼 머릿속으로 이것만 지우면 되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이거의 주제는 뭐냐면 소유권에 관련 없는 가처분은 이기든 지든 우리한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반대되는 소송이 있겠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도 있어요. 가끔 빌려 썼는데 다 갚았어. 근데 그걸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소유자가 그 말소하고 싶겠죠? 근데 말을 안 들어줘. 왜? 쌍방합의니까.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없애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 또한 권리의 변동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대체로.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행위 경매 넣었잖아요. 근데 얘가 가짜야. 그럼 경매를 넣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소유권이 뺏기거나 이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관련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